자, 이제 그 수열의 극한의 두 번째 등비 수열의 극한에 대한 얘기를 조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등비 수열의 극한이라고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수열의 극한을 따지는데 그 형태가 등비 수열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 수열은 과연 어떻게 수렴을 할 것인지 발산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특별히 증명하지 않고 쓴다고 했던 두 번째 주제 뭘 쓰냐?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수는 곱하면 곱할수록 그거의 극한값이 0이 되게 된다라는 이것도 특별한 증명 없이 사용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결과적으로 극한값을 결정짓는 놈들 빼고 나머지를 없앴던 원리가 무한대분의 상수가 0이 된다는 걸 이용했다면 지금부터는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건 곱하면 곱할수록 그 결과가 점점 작아지더라 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등비설의 극한을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등비설의 극한이 이렇게 되는데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예제 하나만 적어보고 시작을 해볼게. 예를 들어 만약에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는데 어떤 게 있냐? 2의 n 더하기 1승 플러스 3의 n승 그 다음 2의 n승 빼기 3의 n 마이너스 1승이라는 자, 이 수열의 극한을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싶은 거야. 아까는 분모하고 분자의 차수를 이루는 가장 큰 차수로 분모 분자를 나누다 했는데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같은 거거든. 점점 커지는. 자, 이런 거 어떻게 하느냐? 지수의 밑에 절대값이 가장 큰 놈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 2하고 3 중에 3이 절대값이 크죠? 만약에 2분의 1, 3분의 1? 그러면 2분의 1로 나누는 거야. 무조건 절대값이 큰 놈으로 나누는 거라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누냐? 3의 n제곱으로 나누죠. 분모 분자를 3의 n제곱으로. 그럼 얘는 사실은 뭐 리미트는 무한대로 갈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이거 2가 한번 곱해져 있고 그 다음 2의 n승이니까 얘를 3의 n승으로 나눠주면 2 곱하기 3분의 2의 n승이야. 뭐 어차피 사라질 놈이긴 하지만 일단 명목상 원래대로 적어주긴 해야 되니까. 그 얘를 3의 n승으로 나눠주면 더하기 1이 돼버리겠지? 얘를 3의 n승으로 나눠주면 뭐가 되냐면 3분의 2의 n승이 돼버리겠지? 요거 3의 n승으로 나누면 3의 마이너스 1승인 마이너스 3분의 1만 남겠죠? 자,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면 이 식은 사라집니다. 그 이유를 묻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의 역수인 얼마? 마이너스 3이 이 수열의 극한값이 되는구나. 분모 분자를 왜 2n승으로 나누지 않느냐? 만약에 분모 분자를 2n승으로 나누면 분자의 첫 번째, 두 번째 항이 2분의 3의 n승이 되거든? 이거 어쩌라고? 절대값이 1보다 큰 거 그냥 커져. 이것만 알지 없어지거나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2의 n승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밑이 1보다 작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밑이 가장 큰 놈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서 극한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 된다. 자, 이게 바로 등비설의 극한의 기본적인 내용이 된다. 자,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 뭐 쉬운 얘기 때문에 안 적어도 되긴 하시겠지만 그건 니네가 선택을 하는 거야. 자, 이제 등비설의 수렴과 발산.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알겠지만 근데 내 지우개는 어디 갔을까? 저거 말고 또 있는데.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특별하게 정의하지 않고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들. 첫 번째, R에 대한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는 그거의 극한값이 0이 된다는 것과 그리고 공비가 1인 경우도 1111111 또는 33333 이것도 극한, 일정한 값이 유지되는 것도 수열이 수렴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수열의 극한이 수렴하기 위한 방법은 요 두 가지. 나머지는 이제 발산하게 된다는 거. 곱하는 숫자가 1보다 커? 예를 들어 2의 n승? 이거 겁나 커지거든. 한 10만 집어넣으면 1000 되잖아, 그제? 겁나 커지고. 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의 예를 들어 n제곱이다. 이거는 이제 값이 점점 커지면서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니까 이것도 수렴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 그래서 등비설의 극한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1 사이 있거나 아니면 공비가 1이 되는 것도 봐준다. 자, 뒤에 넘어가면 요거를 좀 더 정리해 놓은 식이 있어가지고 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등비설의 수렴 조건에 대한 얘기를 잠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 아까 정리된 거고 밑에 있는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할게. 얘들아, 요거 꼭 n 빼기 1이 아니어도 돼. 우리가 이렇게 구별할게. 다음 페이지인데 지수와 상관이 없는 식 그리고 지수식으로 구별을 해서 뒷페이지요, 뒷페이지. 자, 우리가 어떤 지수가 상관이 없는 이런 형태의 식으로 되어 있는 이 수열이 수렴하기 위해선 말이지. 애초에 A가 0이면 뭘 곱해도 항상 수렴하겠죠? 00000 될 테니까. 근데 만약에 0이 아닌 수로 시작을 한다.
라고 하면 공비가 반드시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근데 공비가 1이 되는 것도 얘 봐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선생님 예를 들어서 만약에 x 더하기 1 곱하기 그 다음에 2x 빼기 3의 n 더하기 3제곱이다. 그러니까 이게 n이든 n 더하기 3이든 n 빼기 1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지수랑 상관이 없는 x 더하기 1이 0이 되거나 또는 네가 자꾸만 곱하고 있는 2x 빼기 3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요 범위에 있을 때 이 수열은 실험하게 된다. 자, 그래서 3 더하고 2로 나눠주면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으며 또는 x가 마이너스 되는 이 상황에서 이 수열은 수렴한다 라고 이렇게 봐줄 수 있다는 얘기죠. 됐어? 이것도 얘를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상관없어. 어차피 공비가 2x 빼기 3인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게 초항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초항이 아니라 그냥 지수랑 상관이 없는 친구 이렇게 보면 돼. 알겠지? 그래서 얘가 0이 되거나 아니면 지수식의 밑이 마이너스 1과 그러니까 이게 n 더하기 3이나 n 더하기 31이나 상관없어. 상관없는 똑같은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려면 좋은데 선생님이 여기서 문제를 풀다 보면 니네가 그 우리 지난번 시험 범위 중에 하나인 수학적 귀납법에서 그 두 가지 형태에 대한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할 텐데 물론 니네가 잘 배웠을 거야, 그제? 근데 또 선생님과 또 의사소통을 해야 되잖아. 우리 공통된 개념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점화식 두 가지 푸는 것만 설명하고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문제 풀이를 할 텐데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적어주는 예를 뭐 적당한데 잘 적어도 그 뒤에 아예 거기다 적을까 그냥? 어디냐면은 24번 유형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극한을 구하는 부분인데 뭐 여기다 적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알아? 니네 일반항 잘 구하겠지. 하지만 또 선생님의 방법을 한번 봐주세요. 자, 두 가지 예만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 첫 번째, 선생님 예를 들어 거기 나와 있는 일반항 풀지 뭐. 첫 번째 항이 그냥 이거 24번이야. 아예 그냥 여기서 풀어버리고 이따 24번은 제낄게. 선생님 첫 번째 항이 2고요. 그 다음에 2an 더하기 1이 an 플러스 3을 만족하는 이 수열의 일반항을 지금부터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을 좀 예쁘게 변형하면 양변 2로 나눌게. 해석이 없어지고 요거는 2분의 1 되고 2분의 3 되겠지. 그래서 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이라고 하는 자, 나는 얘를 뭐라고 부르면 1차 점화식이라고 불러. 유형별로 좀 다른데 마치 y는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3과 같은 1차 함수와 비슷하다. x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고 2분의 3을 더 다항을 만드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나는 얘를 1차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 이런가? 양변에 적당한 수를 더해줘야 돼. 그래서 빼든 뭐 더해든 간에. 그래서 양변에 적당한 수인 an 더하기 1 플러스 알파를 계산해주고 자 2분의 1 an 더하기 2분의 3에 더하기 알파를 해준 다음에 오른쪽을 2분의 1로 강제인수 분해를 하죠. 그 안에가 2배가 돼서 더하기 3 더하기 2알파가 되는데 자 치환을 하기 위해선 얘와 얘가 같은 형태의 값을 가져줘야 된다. 그래서 알파하고 3 더하기 2알파가 같죠? 휙휙. 그 알파는 마이너스 3이네. 그래서 나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3 되고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3 되니 이 식은 결과적으로 an 더하기 1 빼기 3은 2분의 1 an 빼기 3이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표시한 이놈이 2분의 1을 곱해야 번호가 늘어나는 이 친구가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설이고 그래서 an 빼기 3이라는 수열이 당연히 n 대신에 1을 대입한 a1 빼기 3을 초항으로 하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설이 된다. 요게 이제 표준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래서 첫 번째 항인 2에서 3을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n 빼기 1승 촉 넘어가면 더하기 3이 내가 구하고 싶은 일반항이 된다. 그래서 극한가스는 얼마? 사라지니까 3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했지? 보통은? 근데 이게 선생님마다 방법이 너무 달라. 요게 이제 가장 많은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야. 한 7가지 교과서에서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 텐데 그 왜 우리 엘리베이터 봤어 혹시? 엘리베이터에 선생님 본 적 있니? 그 왜 옆에 그 화면에서 정 20면체 그리는 사람 지난 보여주신 정 20면체 그리는 사람 혹시 본 적 있어? 혹시 본 적 없나?
뭐 아무튼 거기 보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 방법을 거기다 사실은 얘기해주고 있는데 자 봐봐. 편법이야. 빠른 편법이야. 극한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는데 증명은 생략하고 방법만 얘기해줍니다. 이거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 약간 변형된 형태라고 봐주면 돼.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인데 그게 약간 변형된 형태다. 그래서 A에는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인데 그게 약간 변형된 형태구나 라고 이렇게 인지해 주시고 니네는 네모와 세모에 들어갈 숫자만 찾아주면 되는데 검증된 거야. 100% 무조건 통하는 거고 여기에는 뭐가 와줘야 되는 거냐면 AN과 AN 더하기 1을 X라고 놓고 푼 방정식에 해가 들어갑니다. 근거 얘기해 줄게. 어차피 N의 값 무한대로 커지면 이거 사라지고 이거 A의 극한값이야. 결론적으로 N의 극한값이 돼. 근데 AN이 수렴을 하잖아? 그럼 AN이나 AN 더하기 1이나 그게 그거야. 그래서 사실은 여기다 요 AN도 X라고 놓고 얘도 X라고 놓고 이 방정식을 푸잖아? 그럼 넘어가면 2분의 X니까 X값이 3이네? 그게 반드시 이 위치에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럼 선생님 얘는 어떻게 구하나요? 이거 모든 숫자 영승은 1이기 때문에 N 대신에 1 대입하면 어차피 무조건 요거 2개 나오거든. 그래서 이 둘의 합은요 항상 초항이 돼야 돼. 합이 초항이 돼야 돼. 근데 얘가 3이니 초항이 2거든. 거기 마이너스 1이 오는 게 작용하겠죠. 이해가 됐니? 자, 이렇게 일반항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 자, AN 더하기 1이 예를 들어 만약에 3AN 더하기 6이다. 첫 번째 항 얼마로 할까? 현기야, 얼마로 해볼까? 첫 번째 항. 아무거나. 2. 자, 일반항 이렇게 구하는 거야.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일 뻔했는데. 깝네. 자, 여기 어떻게 들어간다고? X는 3X 더하기 6. 풀어봐. 얼마야? X는 3X 더하기 6 정도는 암산으로 할 수 있잖아. 얼마냐?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 얘랑 더해서 초항 돼야 되거든? 마이너스 3에 뭘 더해야 초항 2가 되냐? 5가 되죠. 끝. 이렇게 일반항 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니? 근거는 있는데 서술형에 쓸 수는 없겠지만 답을 좀 빨리 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니까 기억해 두길 바래요. 알겠지? 꼭 한 번 더 해볼 필요 없겠지? 됐지? 원래 이거 알려주면 사람들이 되게 보통 오 신기하다 표정인데 별로 안 신기한 거 보니 다 아나 봐. 다 알고 있었던 건가 봐. 자, 하나 더 보여주도록 할게. 삼항점화식이라 해서 이웃한 세 항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도 엄청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왜 무협지 보면 정파, 사파 있잖아. 난 좀 약간 사파거든. 난 좀 약간 사파라. 자, 이렇게 일반항을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다. 니네가 이거 원래 이렇게 풀고 하는 걸 원래 방법 알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편하다는 걸 아마 니네 스스로 뭐 지금 인지하고 있을 거야. 항상 돼. 항상 돼. 언제나. 니네 그런 거 좋아하잖아.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삼항점화식에 대한 풀이 방법을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 근거는 있는 거야. 극한하고 이런 개념이. 자, 우리가 이제 삼항점화식이라 해서 이웃한 세 항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 선생님, 첫 번째 항이 2고 예를 들어 두 번째 항이 4인데 3AN 더하기 2 빼기 2AN 더하기 1 빼기 AN은 0이라 해서 삼항점화식 개수 합이 항상 0인 것만 우리는 다루죠. 그렇지 않으면 그건 교육과정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점화식에서 일반항을 지금부터 또 한번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 지워도 괜찮겠어? 지워도 돼?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음에 또 한번 오늘 밤에 올릴 테니까 유동식 입시 수학 연구 와서 봐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봐봐. 이거 원래 풀 때 적당히 변형해야 되지. 근데 여기 지금 되게 다양한 반에서 와서 보통은 교과서에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거분의 요거, 그래서 이 식을 적당히 AN 더하기 2 빼기 AN 더하기 1이 자, 요거분의 요거 마이너스 3분의 1 AN 더하기 1 빼기 AN으로 변형해서 문제를 풀어라라고 계속 얘기할 거야. 이렇게 배운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배웠다. 아니 뭐가 좋고 나쁜 방법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원료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변형해서 자 요거분의 요거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계산해라. 그러니까 이게 푸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 변형했어? 이 친구를 봐봐.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야 번호가 늘어나.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등비설이야. 이 친구가. 다시 한번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줘야 번호가 늘어나.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등비설인 거야. 그래서 an 더하기 1 빼기 an이 당연히 n 대신에 1을 대입한 a2 빼기 a1을 초항으로 할 것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등비설이 될 것이다. 근데 두 번장에서 첫 번장을 뺀 친구가 2니까 그럼 오른쪽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n 빼기 1승이고 그러다 이제 n 대신에 1부터 n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축차로 계산을 하죠. n 대신에 1 대입하면 a2 빼기 a1이 n 대신에 1 대입하면 2고 n 대신에 2 대입하면 a3 빼기 a2가 얼마가 되냐면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그래서 마지막 n 빼기 1을 대입해 주면은 an 빼기 1이 자 n 대신에 n 마이너스 대입한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더럽게기네 이거에 n 마이너스 2승이라 그럼 얘를 쫙 더하면 사라져서 하여튼 이렇게 하지. 근데 일단 우리가 편법 할 건데 그거 답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계산 좀 해볼게. an 빼기 a1인데 오른쪽은 초항이 2고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등비수열이고 그 항의 개수는 n 마이너스 1개이다. 3분의 4고요. 3분의 4로 나누란 얘기는 4분의 3을 곱하라는 뜻이고요. 그럼 2랑 퉁치면 2분의 3이 돼버리고요. 전개하면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에 마이너스 3분의 1의 n 마이너스 1승에서 첫 번장인 2가 넘어오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1의 n 마이너스 1승에 더하기 2분의 7. 자, 이게 바로 이 수열의 일반항이다. 이렇게 했었지 보통? 아예 안 하거나, 그지? 이건 안 나올 거야 하고 안 하거나 이렇게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근데 이것도 네모세모. 나는 이걸 네모세모법이라 하는데 자, A는요.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건 자명한 사실이니 봐라. 네모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승에 n 빼기 1승 더하기 세모. 어차피 지지고 볶으면 상수 나오거든. 이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뭘 이렇게 풀어 라는 게 선생님의 생각. 갈게.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모든 수의 0승은 1이므로 네모 더하기 세모인데 첫 번째 항 2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두 번째 항. 자, n 대신에 2 집어넣어주면 자, 마이너스 분필 자, 마이너스 3분의 1 네모에 더하기 세모인데 두 번째 항 4라고 지금 현재 주어져 있거든. 네모 세모가 난 연립방정식 푸면 돼. 자,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3분의 4 네모가 마이너스 2고 그러므로 네모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네모랑 세모랑 더해서 2가 돼야 되니까 세모는 얼마가 된다? 2분의 7. 두 개 더해서 2가 되려면. 그래서 세모에 2분의 7을 네모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집어넣어주면 내가 원하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자, 여기 좀 빨리 답을 구하는 방법이 돼. 그러니까 이게 들어봐.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한 극한이 나오는데 수학적 귀납법의 일반항을 구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니 서술형으로 나오진 잘 않을 거고 단답형 객관식으로 나오는 경우는 빨리 일반항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소한 1, 2분 정도의 시간 단축의 기회를 준다. 알겠죠?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차근차근 보면 니네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차근차근 보면 충분히 어떤 논리적인 원리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지를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갑이나? 한번 끊고 가자. 자, 이제 등비설의 극한에 대한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유형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지금 일단 얘를 먼저 전개를 좀 해보면 위에는 지금 합차공식이니까 4의 n승 빼기 9의 n 더하기 1승이 분자를 지금 전개를 한 거야. 합차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의 제곱 4의 n승, 뒤에 거의 제곱 9의 n 더하기 1승을 뭘로 나눴냐? 자, 앞에 거의 제곱인 4의 n승과 뒤에 거의 제곱인 9의 n승과 그 다음에 얘랑 곱한 거의 2배인 더하기 2 곱하기
6의 n승이라 해서 분모에 있는 놈도 이렇게 전개를 했죠. 그래서 지수의 밑들을 보니까 9가 제일 크네. 그럼 분모 문자 9로 나눠줘야 되는 거고 어차피 극한값은 얘에서 결정이 되는 거야. 어차피 극한값은 누구에서 결정이 된다고? 어차피 얘네들에 의해서 극한값 결정되고 나머지는 찌질한 거거든. 마치 얘네들은 2차식인데 얘네들이 1차식이나 상수항인 것처럼 말이지. 그래서 딱 보면 마이너스 9라는 극한값이 나오기도 하는 거야 사실. 하지만 처음이니까. 자, 분모 분자를 9의 n승으로 나눠주게 되면 자 9분의 4의 n제곱 빼기 9. 9로 n번 나누면 한 놈이 남죠. 그 다음에 9분의 4의 n제곱 더하기 2 곱하기 9분의 6의 n제곱에 더하기 1. 분모 분자를 9의 n승으로 나눴고 그랬더니 얘가 다 절대값이보다 작구나. 안녕. 그래서 남는 건 누구? 마이너스 9라는 이런 극한값이 나오게 된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자, 밑에 절대값이 가장 큰 놈으로 나눠주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고요. 자, 뭐 18번 등비설약 공식 A로 시작하는데 뭘 자꾸만 곱하고 있는 거야? 그거에 대한 개수가 사실은 이 위에 올라가야 돼. n이 아니라 개수가 지수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분모를 먼저 한번 간단히 해볼까요? 자, 1로 시작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뭘 곱하고 있냐면 4를 지금 현재 곱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공비가 4야 4. 그래서 4 빼기 1, 4 빼기 1. 자, 개수는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n개고 얘까지 포함하면 n 더하기 1개. 그래서 분모를 간단히 한 건 n 더하기 1이라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네. 그래서 이 친구가 3분의 1. 그래서 분모를 정리를 좀 해보면 3분의 1, 4의 n 더하기 1승 빼기 3분의 1이 자, 분모를 간단히 한 놈이다. 근데 분자가 3의 n 더하기 1승과 사실은 여기 지금 2의 2n승이라고 되어 있지만 2의 3승인 8을 먼저 써주고 그럼 남는 게 2의 2n승인데 그게 바로 4의 n승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극한값은 누구에 의해서? 얘네들에 의해서 극한값이 결정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냥 지워버리고 그냥 사실 이것만 봐도 돼. 숙달이 되면. 자, 근데 원칙적으로는 분모 분자를 4의 n승으로 나눠줘서 마지막으로 원칙으로 할게. 다음부터 좀 빨리 구할게. 자, 4의 n승으로 나누면 3 하나 남고 4분의 3의 n승. 4의 n승으로 나누면 더하기 8. 4의 n승으로 나누면 3분의 4. 4의 n승으로 나누면 3분의 1, 4분의 1의 n승 이렇게 되겠네요. 분모 분자를 4의 n승으로 나눠주면 말이지. 자, 그래서 이 친구들 사라지고 번분수에 의해서 4분의 3, 8은 24. 정답은 얼마? 8이 미쳤나봐. 6이 바로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아까 선생님이 산수를 좀 못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자, 그래서 등비설의 극한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밑이 가장 큰 놈이 극한값을 결정짓게 된다라는 거. 그것만 좀 인지해 주시면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2차식이고 요건 1차식이고 요건 상수항이고 뭐 그런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자, 다음 19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는 그냥 독특해, 유형이. 뭐 이거를 풀 줄 안다 해서 다른 문제를 풀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다른 문제하고 연계성은 그냥 전혀 없는 그냥 독특한 하나의 유형이다 보니까 그냥 독립적으로 따로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 자, 여기서 사용되는 개념은 어떤 사용의 개념이냐? A, B의 n승이 A의 n승과 B의 n승으로 따로따로 전개된다는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독특한 유형이니까 뭐 이런 건 다 있나 보다 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 갈게요. 자, 요 지수에 밑이 참 이상하게 생겼는데 밑이 큰 4의 n제곱으로 쟤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요런 형태의 식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흰색만 내가 지금 현재 밑줄 친 거야. 흰색만. 자, 두 개의 항의 차이로 되어 있는 놈들을 인수분해해서 요렇게 두 식의 곱의 형태로 전개해봐. 4의 n승. 전개하면 3의 n승. 왜?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리니까. 특별한 유형이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거 전체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 n분의 1승이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으니 이 지수를 이 각각의 전개를 할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느냐? 4의 n승의 n분의 1승. 사실 그냥 4죠 뭐 사실은 곱하니까. 그지? 뭐 여기까지 너무 자세해.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다. 그럼 4 곱하기 1 빼기 4분의 3의 n승 전체의 n분의 1승. 자,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적용하면 아주 쉽게 답이 나오게 돼요. 야, 봐봐.
n 값이 점점 커짐에 따라 지수의 밑이 점점 1이 되려 하고 n 값이 커짐에 따라 지수는 점점 0이 되려 하거든. 1의 모든 지수 1이고 모든 수의 영승도 1이거든. 그럼 이건 1이지. 점점 1에 가까우시겠지? 다시 밑은 점점 1이 되려 하고 지수는 점점 0이 되려 하고 그래서 이 전체가 1이라고 하는 극항수를 갖게 되므로 정답은 바로 4가 정답이 된다. 그러니까 별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이걸 이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한 유형일 뿐이니까 그냥 좀 독특한 문제풀이 방법을 이건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 자, 이게 바로 19번 문제였습니다. 괜찮겠니? 응?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 자, 등비 수열이 실험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걸 좀 물어보려고 해. 왜 표정이 왜 뭐가 이렇게 화난 표정이야? 이렇게 뚱한 표정으로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 수열이 실험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지수의 밑으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그랬지? 뭔가를 점점 곱하는데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걸 곱하면 0이 되고 그것이 1이 되는 것도 봐주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등비수열이 동시에 수렴한다 했으니까 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하고 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둘 다 구한 다음에 그거의 교집합을 찾아주면 돼. 첫 번째, 얘부터 수렴 조건을 볼게. 얘가 공비니? 지수에 미치니? 그래서 첫 번째 친구, 선생님 로그 5의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0이 되는 거고 근데 1이 되는 것도 분명히 봐준다고 얘기를 했어. 공비가 1이어도 3333333333 이것도 수렴하는 거니까. 그래서 양변의 밑이 5인 지수를 취하잖아. 그럼 밑이 5인 지수하고 로그는 서로 상쇄돼서 사라지거든. 그래서 x의 값이 5의 마이너스 1승인 5분의 1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바로 x값의 범위. 첫 번째 등비수열이 실험하기 위한 조건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얘도 지수랑 상관이 없는 놈이 없어. 얘 전체가 공비로 사용이 된 거야. 이거 n승이든 n 더하기 1승이든 상관없다 그랬지. 그럼 두 번째 친구는 누가? 3분의 2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데 1이 되는 것도 인정. 그냥 3 곱하면 마이너스 3이고요. 2x 더하기 1이 3보다 작거나 같고요. 1 빼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 1 빼고 2로 나누면 1.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를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수직선을 통해 찾아보자. 첫 번째, 5분의 1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했는데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아니 미쳤냐? 5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이 자, 두 등비수열이 동시에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 다시 한번 볼게. 자, 여기는 뭐 초항이 없으니까 자, R의 n제곱이라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20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21번 문제 한번 볼게요. 21번하고 22번은 세트인데 21번하고 22번은 세트인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밑이 미지수면 경우를 나눠 생각을 좀 해줘야 돼. 근데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22번 문제가 좀 더 일반적인 문제여서 자, 요 수열의 극한을 절대값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번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나눠 생각을 해볼게요. 볼까? 사실은 나중에 숙달이 되면 사실은 금방 답을 쉽게 얻어낼 수 있는데 지금은 처음이니까 원칙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먼저 R의 절대값이 1이 되는 경우를 먼저 볼까? 이게 가장 쉬우니까 R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란 뜻이야. 자, R 대신에 1 대입하잖아. 1은 아무리 곱해도 이거 이 짝수만 곱하니까 마이너스 1을 아무리 짝수만 곱해도 얘는 1이 되죠. 그래서 R의 절대값이 1이면 저 수열은 1 더하기 1분의 1이 되니까 2분의 1이라는 값을 일정하게 갖겠구나. 그래서 B값은 2분의 1이라고 볼 수 있겠네. 괜찮겠냐? 쉬운 거부터 하는 거야. 쉬운 거부터.
그 다음 쉬운 거 볼까? 선생님,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를 볼까? 자, 여기 n이 무한대로 커짐에 따라 R을 계속 곱하는데 근데 그 R이 절대값이보다 작아. 그럼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걸 계속 곱하면 어떻게 되죠? 점점 그 값이 0이 돼 사라지죠. 그래서 요것도 0이 되고 요것도 0이 되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집어넣는 것도 방법이 돼. 자, 아래 값이 절대값이보다 작으니까 예를 들자면 1 더하기 2분의 1의 2n승분의 2분의 1의 2n승 뭐 이런 거거든. 그러면은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사라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요거의 극한값은 얼마가 된다? 아, 1 더하기 0분의 0. 극한값은 얼마다? 0이라고 하는 극한값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도 되는데. 자, 그럼 가장 좀 더러운 경우인데 R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건 절대값이 1보다 작은 밑만 없앨 수 있어. 어떻게 하냐 이거야.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잖아. 그러면 R분의 1의 절대값은 1보다 작어. 양면 역수한 거지. 그래서 분모 분자를 R의 2n승으로 나눠. 그래서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는데 분모 분자를 R의 2n승으로 나누면 얘 1, 요것도 1, 요거는 R분의 1의 2n승. 그래서 누가 사라진다? 얘가 사라지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얘의 극한값은 얼마가 되는구나? 1이 되게 되는구나. 이거 가장 초보자용 풀이야. 가장 초보자용 풀이야. 실제 이렇게 푸지 않아. 원칙은 이렇다는 거야. 원칙은. 근데 바꿔 생각해보면 이런 건가? 야, R의 절대값이 1보다 커지면 이 겁나 커지는 거야 이게. 나머지를 무시할 정도로. 2차식이 나머지를 무시하잖아. 1차식이랑 상수항이랑. 빨리 커지니까. 그럼 여기서도 R의 절대값이 1보다 커지잖아? 이게 너무 커져 이게. 너무 커 너무 커. 얼마나 크다고? 남을 다 무시할 정도로 너무나 커진다고. 그렇고 보니까 분모분자 똑같네. 그래서 극한값 1. 이렇게 실전 개념이 있어. 근데 지금은 좀 천천히 원칙적으로 한번 진행해보자고. 그럼 다음 문제는 좀 한번 빨리 해볼까? 살짝 이해한 것 같으니까. 자, 대표형 22번 문제. 범위별로 아예 함수식을 나눠주도록 할게. 그리고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이 함수의 그래프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자,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해. 앞에 거는 워밍업이고 이게 이제 이게 본론이야, 본론. 자, 대표형 22번 문제. 요것만 잘 풀 줄 알면 요런 유의 문제들은 아마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가볼게. 아이고 어리야. 첫 번째, 아이고 어리야. x에 대한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를 볼 거야. 자, 지금은 적는 것보다 보는 게 좀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 한번 봐봐. 무한대로 가는 극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건 이 두 친구뿐이야. 나머지는 이게 없어. n이 없어. 무한대로 가는 n에 의해 영향을 받는 건 이 두 친구뿐이고, 그래서 이 두 친구는 잘 들어. 겁나 커지거나 아니면 사라지거나 둘 중에 하나야. 뭐 아니면 도야. 뭐 아니면 도야.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걸 상상해봐.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걸 겁나게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네들 사라지겠지. 저렇다면.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함수식 fx가 바로 뭐가 되게 되냐? 일단 정리해볼게. 0 더하기 1분의 0 더하기 3x 더하기 2. 즉 3x 더하기 2가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함수식이야. 어디든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돼? 복잡한 건 제일 마지막에 할게. F1을 조사해볼게. F1은 그냥 대입하는 거지 뭐. x 대신에 1 대입하면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2. 2분의 6. 2분의 6. 얼마? 3이라고 하는 함수값을 갖게 되게 되는구나. x가 정말 레알 1이면, 딱 1이면 그 결과는 그냥 3이구나. 세 번째,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을 조사해보자. 자,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을 조사해보면, 자, 마이너스 1을 짝수분 곱하는 이 친구는 1인데, 마이너스 1을 짝수분 곱하는 이 친구는 1인데, 마이너스 1을 홀수분 곱하는 이 친구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 더하기 2가 되네요. 그러면은 2 빼기 4, 마 2.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거의 결과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괜찮겠니? 자, 나 이게 제일 싫어. 근데 사실 이게 제일 쉬운 건데 한 번만 더 원칙적으로 가볼게. 자, x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얘를 없앨 수 없으니 어떤 성질을 사용하냐면 x분의 1의 절대값은 1보다 작다는 성질을 사용하기 위하여 분모 분자를 x의 2n승으로 나눕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커지는데 분모 분자 x의 2n승으로 나누게 되면 x분의 1 3x 곱하기 x분의 1의 2n승 2 곱하기 x분의 1의 2n승 1 더하기 x분의 1의 2n승. 문제집의 해설은 이렇게 쓰거든. 근데 이거 솔직히 되게 쓸데없는 짓이거든. 무한대분의 무한대 극한에서 나누는 거 할 필요 없는 것처럼. 그럼 일단 보자. 오케이. x분의 1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 이 친구 사라져서 결과적으로 함수식은 바로 뭐가 된다? x분의 1이 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이 함수식을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다음부터 우리 이렇게 할까? 뭐 아니면 도랬어. 이게 좀 철학적인 얘기는 아닌데 그런 거야. 좀 약간 이런 거 얘기할 땐 좀 오글거려서 얘기하기 좀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말이지, 이 세상을 이끌어 가거나 아니면 남이 이끌어가는 세상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은. 뭐 이끌어 가고 싶으면 대통령 되고 과학자 되고 옛날에 그런 거 아니야, 그지? 봐.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질 때 영향을 받는 친구들은 이 두 친구뿐인데 뭐 아니면 도라 그랬어. 이 두 친구는 뭐 아니면 도야. 없어지거나 너무 커져서 나머지를 다 없애거나 x의 절대값 1보다 작으면 얘가 사라지는 거야. 3x 더하기. 근데 x의 절대값 1보다 크잖아. 그 얘만 남는 거야. 뭐 아니면 도인 거야. 다시 한번. x의 절대값 1보다 작으면 사라져. 근데 이것만 남게 된다고. 3x 더하기. 근데 x의 절대값 1보다 크면 너무나 커져서 2차식인데 1차식 상수항처럼 나머지를 다 무시해버리거든. 밑에 x가 한 번 더 곱해져 있네. 그래서 x분의 1 이렇게 와주는 게 결과적으로 니네게 필요하다. 알겠냐? 그럼 이제 값 구해보지 뭐. 마이너스 1의 결과는 마이너스 1이라 했고 마이너스 3분의 1은 절대값 1보다 작으므로 요 식을 사용해줘야 되는데 자,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에 더하기 2 하니까 플러스 1. 자, 9분의 2 절대값 1보다 작으니까 요 함수식 사용해 주셔야 되고 자, 9분의 2 대입하면 3배 3분의 2 거다 2를 더했으니까 졸면 안 돼. 3분의 8. 자, 3은 어디다 집어넣는다?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다. 절대값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의 결과 3분의 1. 그래서 모두 더한 결과는 정답 3이 정답이 된다. 자, 22번 중요한 유형이야. 중요한 유형이야. 분명히 중요한 유형이다. 그래프는 생각할게. 그래프까지 가리면 좀. 그러니까 정의역별로 그래프 그릴 수 있어. X축, Y축 두고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하고 x가 1인 경우를 기준으로 놓고선 보내매 x의 절대값 1보다 작은 경우는 1크는 x분의 1이니까 이런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 바깥쪽의 부분만 완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정말로 1일 때는 결과 3이라 했으니까 1,3이라는 점 찍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요즘 채워가네 그제? 이렇게 채워주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면 마이너스 되고 그 다음에 1넣으면 3 되거든? 그러니까 이 구간의 함수의 그래프가 뭐 이런 형태로 직선이 그려지겠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굳이 그리자면 이렇게 그려지고 우리가 뭐 나중에 할 얘기지만 x가 1에서만 불연속이구나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자면 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이제 뭐 중요한 건 거의 끝났고 나머지는 좀 몇몇 가지 내용만 볼게. 중요한 건 다 끝났어. 나머지는 뭐 잡다한 유형들만 남아서 바로바로 해결하고 또 유제 1번 문제 풀 시간을 주도록 할게요. 과제는 일단 유제 1번 못한 거랑 유제 2번 언제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해오시는데 과제 양이 많진 않아 사실은. 선생님은 진도를 다 나가고 니네 다 풀어와 이거보다는 좀 니네가 좀 해봐야 그게 기억에 나서 문제를 좀 푸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우리가 진도가 조금 느리다고 생각이 들 수 있어. 근데 뭐 그렇게 느린 건 아니지만 사실은 느리다 생각 들 수 있는데 그냥 꼼꼼히 다져나간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겠습니다. 자, 여기 갑자기 약수의 합을 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간단한 예를 통해서 약수의 합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72라는 수는 소인수분해하면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원래 초딩 때 했던 약수표 만들고 막 하잖아. 그 약수의 합 구하시오, S 구하시오 라고 하면
2의 3승까지 인수분해 됐으니까 1 더하기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까지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자 3의 제곱은요 1 더하기 3의 1승 더하기 3의 제곱까지 적어줘서 요거를 곱해주면 요게 약수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야. 공식. 예를 들어준 거야. 근데 이거는 교육과정에 딱히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인수분해의 어떤 한 응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사실은 물어보죠. 문제에서 되게 많이. 자 이렇게 약수의 합을 구하는 방법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럼 한번 진행해 볼까? 3의 n승의 약수의 총합은 소인수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1 더하기 3의 1승 더하기 3의 2승 더하기 땡땡땡에서 3의 n승까지를 더해주면 되고 초항은 1이고 공비가 3인데 그 개수가 n 더하기 1 개인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n 개인데 추가돼서 n 더하기 1 개인이 2분의 1 3의 n 더하기 1승 빼기 2분의 1이 바로 분자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얘를 뭘로 3의 n승으로 나눠서 분모 분자 3의 n 나눠주게 되면 극한값 2분의 3이 되게 된다는 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참고로 이 페이지에 보면은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가 많은데 갑자기 나머지 정리하면 니네가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나머지 정리에 대한 얘기 잠깐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별도로 적어도 이 페이지 문제 풀다 보면 좀 있을 거야. 어떤 다항식 fx를 x 빼기 알파라고 하는 어떤 1차식으로 나눈 그 나머지를 좀 쉽게 구하는 방법은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하면 이거 다 사라지거든. 그래서 바로 f 알파가 나머지가 되게 된다.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다면 3을 대입해 주세요. 이게 나머지 정리죠. 근데 이 페이지에 좀 이런 게 많이 사용이 되더라고.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뭐 메모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24번은 안 한다 그랬지? 24번은 수학적 기납법 아까 일반항 구하는 방법 설명했고 답까지 이미 다 구했기 때문에 24번은 생략을 하고 25번 문제 보도록 할게. 이것도 뭐 별거 없어. 요거 하나만 적어두면 될 것 같아. 자, 나름대로 SN이 포함된 점화식인 것 같은데 기억해 둘게. 자, n번째 한가지 합에서 그 바로 앞에 있는 한가지를 날려버리면 n번 짝이 남는다. 이 이상의 자연수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극한은 충분히 n값이 크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고 요거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극한 구해볼까요? 어떤 수열의 n번째 한가지 합이 지금 현재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 SN을 분자에 두고 분모는 바로 그 수열의 n번째 항 그걸 구해달래. 그럼 SN이야 n 곱하기 2의 n 더하기 1승으로 있을 것이고 그럼 분모에 있는 이 AN 어떻게 구한다고? SN에서 SN-를 뺀다. SN n 곱하기 2의 n 더하기 1승에서 n 대신에 n-1 대입한 놈을 뺨으로써 AN을 계산한다. 그래서 이거에 이제 극한을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이상해. 다항식도 있고 사실 지수식도 있기 때문에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야 될까가 고민이 조금 될 수 있는데 다항식하고 지수식 중에 지수식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이건 등비수열의 극한 파트라고 보면 돼. 그래서 분모 분자를 2의 n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2 한번 나눠서 2n 2의 n승으로 나누면 여기도 2n 2의 n승 나누면 여기는 n 빼기를 남아서 아이고 식이 귀엽네. 그래서 이 수열의 극한 얼마다? 2가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빠른 속도로 무한대로 커지는 지수식 먼저 해결해 놓고 보니까 간단하게 극한을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되었구나 라는 게 바로 25번 문제의 의미였습니다. 2개 남았네요. 자, 중간고사 시험 범위의 4분의 1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죠?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꼭 숙제를 바로바로 하는 게 제일 좋다. 알겠죠? 채점해보고 틀린 거 좀 고쳐보고 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 사실은 공부를 하려면. 그러니까 1학년 때처럼 조금 문제 풀고 좀 맞았다고 좋아하고 이래서는 2학년 때 성적이 안 나오니까 정말 왜 주변에 보면 와, 쟤 공부 좀 제대로 하는데 라는 느낌 드는 애들 있잖아. 문제 막 다 풀고 막 고치고 막 그렇게 안 하면은 진짜로 2학년은 성적이 절대로 안 나와.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거 2학년 되는 데서 맨날 하는 얘기지만 1학년 때는 좀 약간 벼락치기가 조금 돼. 한 2주 남고 막 학교에서 막 내주는 프린트나 막 이거 막 빡세게 해가지고 어이야 해가지고 어떻게 성적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절대 안 돼. 양이 많아서.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벼락치기 같은 그런 비슷한 것도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미리미리 시험이라 생각하고 정말 공부를 해줘야 된다. 중요하다. 자, 26번 문제. 그래프를 이용한 극한인데 요즘에는 사실은 이 내용이 많이 안 나오는데 그림이 너무 작으니까 선생님이 또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게 돼. 그림을 좀 잘 그리거든. 글씨 잘 쓰지 않니? 글씨? 정진쌤 원 그리면 이렇게 그리시잖아. 이렇게 원 그리면? 그지. 정진쌤. 정진쌤이라고 원을 감자처럼 그리시는 분이 계세요. 감자. 그리고 나면 감자라고 항상. 자기는 원을 못 그리겠대. 선생님 왜 원을 못 그리냐 원은. 저는 원 그릴 일은 없었는데 선생님은 거의 컴파스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 잠깐 볼게. 자, 일단 지금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이런 거야. 자, y는 x라고 하는 이 보조선이 주어진 상태에서 함수 fx의 그래프와의 교점이 지금 현재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마이너스 2와 4로 이렇게. 자, 여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겠죠. 이 점의 저는 4,4겠죠. 근데 어떻게 수열을 정의를 했냐면 자, an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그 앞에 있는 수열을 함수에 집어넣은 결과를 그 다음 항이라 하자. 5번째 항을 함수에 집어넣은 놈을 6번째 항이라 하고 8번째 항을 함수에 집어넣은 놈을 9번째 항이라 하자. 근데 그거에 극한을 물어본다는 얘기는 집어넣고 그 결과를 또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넣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 요게 지금 이 문제가 원하는 반대. 정답은 일단 기억이래. 잘 봐봐. 내가 첫 번째 항을 넣었어. A형이 0이라 했으니까 첫 번째 항을 넣었다. 그럼 이 결과가 바로 뭐냐면 A1이 되는 거야. 이 결과가 A1. 근데 X축과 평행한 그면 물어볼게. 이 점과 이 점은 무슨 좌표가 똑같죠? Y좌표가 똑같죠? 근데 Y는 X는 X좌표랑 Y좌표가 둘 다 똑같은 곳이니 이 점의 좌표를 A1, A1이라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인정?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Y축과 평행한 선 그으면 요거랑 무슨 좌표 똑같니? X좌표 똑같니?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바로 뭐다? A1을 집어넣은 결과 A2. 그래서 이 점의 결과표가 바로 얼마가 되냐면 A1, A2가 되게 되는 거야. A1, A2.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점의 좌표가 A2, A2고 그럼 그 A2를 또 집어넣으면 이 점의 Y좌표가 A3고 그럼 넣다 보면 그 점의 좌표가 점점 이 점에 가까워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되겠냐? 그래서 그 수열의 극한값은 얼마다? 4가 되게 된다. 그래서 1번이 맞는 말이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 1번이야. 나머지는 틀렸고. 야, 바깥쪽에서 출발해볼까? 쭉, 아이고, 이 함수를 좀 더 이쪽으로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 건데. 자, 바깥쪽에 있는 숫자를 집어넣었다? 그 결과 나오죠? 근데 그 결과 다시 집어넣는다? 이게 나오죠? 점점 이 점에 가까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초항의 위치에 상관없이 그 극한값이 4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맞는 내용이라 볼 수가 없다. 근데 사실은 이거 수식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 야, 봐봐. 함수식 이거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세우나 이거? 못 세우나? 뭐 세우려면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참을게. 니네가 예를 들어 만약에 지금 이 함수가 이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이 함수의 그래프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를 꼭지점으로 하고 4,4를 지나는 무리함수의 식으로 세워주면 생각할게. 근데 이거는 어차피 그래프로 풀기 위한 거를 목표한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자, 대입하다 보면은 이렇게 교점의 좌표로 그 좌표가 수렴할 수밖에 없어. 자주 물어보는 건 아니야. 근데 가끔가다 이상한 학교들이 이런 걸 문제로 내는 경우들이 있거든. 정신여고라고 작년에는 정신여고 한 학교가 이걸 냈는데 문제를 정신이 나갔죠. 미안합니다. 아재 개그했다가 실패. 27번 문제. 자, 이제 마지막 요 문제 하고 이제 문제 풀 시간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 문제 한번 읽어보자. 자, 어느 공원의 잔디는 일주일 동안 4cm가 자라는데 월요일 오전 10시에 잔디의 4분의 3을 잘라낸다는 얘기는 4분의 1만 남겨두고 나머지 없애버린다.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나고 또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그 잔디의 길이는 어떤 값에 가까워질까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런 유의 문제는 초항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얼마로 시작하든 간에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처음에 얼마로 시작한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n번째 항과 그 다음 항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만 극한값이 결정이 돼.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 다시 한번 문제 읽어볼게. 자, 월요일 날 아침에 잔디 길이를 측정을 해. 자르고 난 다음에 잔디 길이를 측정을 해. 이거 측정하고 자르는 거랑 자르고 측정하는 거랑 분명히 다르다. 알겠지? 자, 자른 다음에 측정을 한대. 야, 이런 과정들이 충분히 반복이 돼서 오늘 n일째였어. 그래서 오늘 잘라서 길이 조사했더니 AN이 나오게 된 거야. 자, 일주일 동안의 상황 확인해 볼까? 봐봐. 일주일 동안 잔디가 4cm가 자랐기 때문에 AN 더하기 4가 일주일 후에 잔디의 길이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근데 측정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4분의 3을 잘라낸 4분의 1만 남겨놓고 측정하는 것이 그 다음 주에 잔디 길이가 되겠죠. 일주일 동안 4cm가 늘었는데 4분의 3을 잘라낸 다음에 길이를 측정했다. 그러므로 AN 더하기 1이 4분의 1 AN의 더하기 1이 되게 되고, 자, 이제 지금부터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려고 해. 초항 필요 있다 없다? 사실 필요 없다. 여기서 마지막 개념 설명하고 이제 답을 내보도록 할게. 적어야 돼 이거는. 자, AN 더하기 1이 PAN 더하기 Q의 형태를 띠고 있는 1차 점화식의 경우에 P에 대한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무조건 AN은 수렴하게 됩니다. 근데 수렴을 하면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질 때 AN의 극한값이나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질 때 AN 더하기 1의 극한값이나 모두 같으므로 1억이나 1억 1이나 같으므로 절대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이수의 절대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수렴하고, 그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나 얘나 같은 극한값에 수렴하게 될 것이고, 굳이 일반항 구하지 않고 이 방정식을 통해서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양면에 4 곱하면 4는 알파 더하기 4가 되고 알파 값은 얼마다? 3분의 4다. 이거 우리 아까 그 일반항 구할 때 뒤에 있던 세모를 결정하는 방법이죠. 우리 아까 왜 쉬는 시간 하기 전에 그 있잖아. 야삽하게 일반항 구할 때 뒤에 있는 세모를 구하는 것이 AN과 AN 더하기를 같은 X랑으로 놓고 푼 방정식이라 했던 그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앞에서부터 유제